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플레이스 서비스 개발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최준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팀에서 야후 재팬과 함께 스마트 플레이스를 오픈했는데요.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서비스하기 위해 고민했던 포인트들을 공유하고자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제가 하지만 발표의 내용은 저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닌 팀 전체의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부담이 없도록 쉽고 간단하게 준비하였으니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는 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자가 아닌 자영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인 것이죠. 스마트 플레이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아무래도 업체 정보 관리 기능입니다. 업체가 노출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은 네이버 통합 검색이나 네이버 지도일 텐데요. 여기에 노출되는 정보들을 모두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서 입력하게 됩니다. 영업시간, 메뉴, 쿠폰, 네이버 예약 연결 등의 업체 관리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업체 정보는 검색 엔진 서비스나 지도 서비스 등에서 핵심적인 데이터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저희가 진출하고자 했던 일본에서 야후도 비슷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 중인 스마트 플레이스의 기능들을 최대한 지원하되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던 야후 재팬의 비즈니스 센터 기능들과 구조를 품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원소스 멀티 유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디지털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소재, 즉 원소스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 배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팀의 경우로 변환을 해보자면 한국용으로 개발한 스마트 플레이스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여 일본과 훗날에는 또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에도 사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의 반대라고 한다면 한국용과 일본용으로 별도의 저장소를 생성해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소스 멀티 유즈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업체 정보 관리라는 도메인이 국가가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후 재팬에서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던 기능들을 위해 일본 전용 페이지를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페이지들은 한국 스마트 플레이스의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는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저희가 업체 홈이라고 부르는 본인 소유의 업체의 상세 페이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과 한국의 UI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운영도구라는 페이지인데요.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동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물론 일본에서 한국과 동일한 기능들을 연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UI는 이전 페이지와 같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페이지들이 한국과 페이지 구성이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아서 원소스 멀티 유즈로 동일한 코드 베이스를 사용하면서 매우 빠르게 페이지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서비스하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었을까요? 모두가 예상하신 것처럼 당연하게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운영도구가 제일 명확한 예시여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I는 거의 동일하지만 국가별로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일본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동일한 UI를 사용하되 주입하는 데이터를 국가별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운영도구의 목록의 각 아이템들은 UI가 동일합니다. 왼쪽에 이미지, 오른쪽에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제목, 설명, 연동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코드로 살펴보게 되면 위와 같습니다. 국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운영도구별 정보가 들어있는 비즈툴 가이드 밸류라는 타입을 만들어 두고 국가별로 분기가 되어야 하는 값은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하여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국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도구의 타입을 이넘으로 선언해 두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해당 국가별 컴포넌트에서 제네릭 타입으로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타입을 통일하고 주입하는 데이터만 변경해주면 큰 작업 없이 동일한 UI를 사용하여 국가별로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Presentational and Container 패턴을 보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Presentational and Container 패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FA 개발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구성하고 스타일링을 하는 마크업 개발과 각각의 UI 컴포넌트들의 동작을 붙이고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Presentational and Container 패턴은 컴포넌트를 이에 맞춰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Presentational 컴포넌트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주입받고 주입받은 데이터대로 화면에 그려주기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Container 컴포넌트는 Presentational 컴포넌트에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화면에 어떤 데이터가 표시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Container 컴포넌트는 직접 렌더링을 하진 않고 Presentational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의 예시 코드를 보시면 스핀박스라는 로직과 마크업이 결합된 형태를 가진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역할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타입의 컴포넌트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스핀박스 뷰 컴포넌트는 마크업 작업과 프롭스로 받은 이벤트 핸들러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단순하게 보여주기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대로 아래에 있는 스핀박스 컴포넌트를 보면 직접적인 마크업은 하나도 없고 스핀박스 뷰 컴포넌트에 보내주기 위한 데이터와 핸들러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를 저희 스마트 플레이스 도메인에 적용하면 위와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목록 형태의 운영도구 카드들을 렌더링해주는 비스투스 뷰 컴포넌트가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컴포넌트는 배열로 어떠한 운영도구들을 보여줄지 넘겨받아서 그대로 보여주기만 합니다. 반대로 국가별로 선언되어 있는 비스투스 컴포넌트 JP와 비스투스 컴포넌트 KR은 각 국가별로 필요한 운영도구에 대한 정보들을 불러오고 조합하여 비스투스 뷰에 프롭스로 내려주게 됩니다. 실제 코드를 보셔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생략된 코드들이 있지만 일본, 한국 각각의 컴포넌트가 각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운영 도구들을 모두 리스트업한 뒤 각각의 업체별로 업종 승인 상태들을 확인하여 노출, 미노출을 결정한 뒤에 비스투스 뷰로 내려줍니다. Presentational and Container 패턴을 사용하여 컴포넌트를 분리하였더니 초기에 컴포넌트를 분리할 때에는 공수가 조금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국가형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마크업 업데이트도 하나의 Presentational 컴포넌트만 수정하면 되었기에 수월했고 파일 자체가 분리되면서 마크업 개발자 분들과 컨플릭트가 나는 경우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비즈니스 로직도 국가별로 별도의 파일로 구분되기 때문에 로직의 가독성도 좋아지고 관리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저희 팀에서 선택한 원소스 멀티 유저 선택에 따른 여러가지 애로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좌측은 일본 스마트 플레이스의 홈 화면이고 우측은 한국 스마트 플레이스의 홈 화면입니다. 유사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상단 내비게이션 바를 보시면 한국에는 버튼이 있지만 일본에는 없고 서비스의 로고도 일본은 야후 재팬 로고가 들어가지만 한국에는 네이버 로고가 들어가는 등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국가별로 컴포넌트 분기가 필요한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그러한 상황에 컴포넌트 분기를 위해서 위의 util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로 국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키 밸류 형태로 전달합니다. 이 객체에서 현재 서비스가 돌고 있는 지역을 환경 번수로 확인하여 만약 해당 지역에 컴포넌트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인자로 넘어온 fallback을 사용합니다. 실사용 예시입니다. 운영도구의 각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로더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임포트한 국가별 컴포넌트를 select region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현재 지역에 맞는 컴포넌트로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로더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번들 사이즈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인 임포트를 하게 되면 모든 국가의 컴포넌트가 번들에 포함되어 번들 사이즈가 매우 커집니다.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코드 스플리팅을 적용하여 번들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해당 컴포넌트가 호출되기 전에는 번들이 요청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지역이 아닌 컴포넌트의 번들은 호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폴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국가로의 확장성을 위해 각 국가별로 디렉토리를 구분합니다. 컨테이너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명 뒤에 국가 코드를 붙입니다. 그 외에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타입, 유틸, 상수 등은 개별 국가 디렉토리 안에 선언합니다. Presentational and Container 패턴에 따라 각 국가별 컴포넌트는 뷰 컴포넌트를 임포트하여 렌더링합니다. Shared 하위에 있는 util 타입 상수는 국가와 상관없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주로 뷰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공용 프롭스 정의 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의 최상위에 있는 인덱스에서는 앞서 보신 select region value를 통해 국가 분기를 적용하여 알맞은 컴포넌트를 익스포트 해줍니다. 그럼 사용처에서는 국가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최상위 디렉토리를 임포트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 UI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Presentational and Container 패턴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용의 Presentational 컴포넌트, 즉 View 컴포넌트를 두지 않고 개별 UI를 가진 개별 국가별 컴포넌트를 선언합니다. 화면에는 생략했지만 각 국가별로 util 상수 타입 파일을 별도로 가집니다. 국가별로 UI를 공유하지 않아 프레젠테이션 컴포넌트를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util이나 타입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파일들은 shared로 추출합니다. 다음은 공용 컴포넌트, 즉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에 특정 국가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로직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컴포넌트는 거의 똑같은데 매우 사소한 부분에만 차이가 있어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거나 컨테이너 컴포넌트로 끌어올려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에서
국가별 분기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데이터의 합산을 구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합산하기 전에 숫자를 어떠한 연산식으로 변환한 후 합산을 해야 된다는 니즈가 있다면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경우에는 convert number jp를 if 문항에서 호출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더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일본 진출을 위한 코드 구조를 잡기 위해서 고민을 할 때 단순히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글로벌로 여러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유연한 구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럼 위의 코드와 같은 형식으로 만약 6개의 나라에 진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위와 같은 형식이 될 텐데요. 이는 코드 가독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매번 새로운 국가가 추가될 때마다 일일이 트래킹하기도 힘들 뿐더러 코드가 매우 길어지면서 집중해야 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분기문에 묻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까 보여드렸던 select region 컴포넌트와 매우 흡사한 util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fallback으로 현재 국가에 대한 값이 없으면 처리하고 두 번째 인자로 국가별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코드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숫자를 변환해 주어야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 또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 값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 함수를 fallback으로 두고 일본에 대해서만 변환 함수를 넘겨줍니다. 여기서 반환되는 함수를 데이터 프로세서라고 지은 것은 이 함수가 들어가는 지점이 데이터를 가공하기에 좋은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종속되는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해당 함수가 호출되는 로직상의 단계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명확한 예시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사용 가능한 업종인지를 판단하는 로직을 적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일본의 작업에 종속적인 validate 카테고리라고 이름을 짓기보다는 포괄적인 validate input이라고 명명하면 추후에 한국에서 값이 존재하는지만을 확인한다거나 주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업종 외의 validation을 적용했을 때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함수 구현부는 각 국가별 디렉토리의 util 파일로 빼놓고 select region value를 통해 분기한 후 presentational component에서 반환된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가 오염되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폴더 구조를 적용한 예시인데요. 각 국가별로 숫자를 변환하는 util 함수는 각 국가별 디렉토리 안에 둡니다. 그리고 shared 안의 util 파일 안에서 select region value를 통해 국가 분기를 적용한 범용 함수인 convert number를 expor트 해주면 공용 presentational component인 component view 파일 안에서는 어떤 국가의 util 함수를 적용하였는지 모르게 추상화된 채로 사용하게 됩니다. 날짜 형식 스트링과 같은 상수 분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셋을 적용한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팀에서 자체 개발한 에어포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데이지에스 라이브러리와 INTL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 에어포트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위해 다듬는 중이라서 오픈소스 공개 이후에 좀 더 자세한 소개 발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언어셋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create_ls 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언어셋을 생성하고 같이 제공되는 훅인 use 에어포트에서 t 함수를 뽑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ls는 language set, 즉 언어셋의 줄임말이고 t는 translate, 번역의 줄임말입니다. 에어포트를 사용하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저희 팀에서 개발한 ls 매니저라는 툴과 연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 기획자분들께서 GUI로 create_ls를 통해 선언된 언어셋을 수정하고 PR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특히 새로운 국가에 출시하는 경우에는 개발자는 해당 국가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기획자분들은 능숙한 경우가 덜어있고 저희가 야후재팬과 한 것처럼 다른 회사와 협업으로 출시하는 경우 문구 수정이 빈번히 들어올 수 있는데 간단한 작업들은 기획자분들께서 처리해 주셔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ls 매니저 또한 에어포트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며 후속 발표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기획자분들께서 수정하신 언어셋에 대한 PR을 직접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의 검수 이후 머지하거나 단순 문자열 변경이기 때문에 CI가 적용되어 있다면 자체적으로 검증을 거친 후 머지해도 됩니다. 사실 언어셋의 경우 하나의 페이지를 여러 개의 언어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저희 팀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페이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없지만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페이지에서도 언어셋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유는 가독성 때문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코드를 보셨을 때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각각의 영역이 무엇을 하는 영역인지 감이 오시나요? 일부 일본어가 능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업자도 몇 주 지난 뒤에 돌아오면 수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코드 수정을 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셋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각각의 텍스트를 변수로 선언해 두기 때문에 변수명을 통해 이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훨씬 더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앞서 말씀드린 기획자분들께서 LS 매니저를 통해 직접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페이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어셋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매우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지만 글로벌 작업을 진행하면서 에어포트와 LS 매니저를 적용한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조금 더 다듬어서 라이브러리 안의 여러 메소드들의 적용 사례들과 LS 매니저 사용법을 담은 좀 더 자세한 발표를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스마트 플레이스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팀에서 적용했던 방식과 고민했던 포인트들을 조금 풀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던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